현대차와 포스코 손잡았다. 철강에서 2차 전지까지 이걸 주목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사끼리 손을 잡은 거예요. 현대제철이랑 포스코 철강이랑 손잡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볼 게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트럼프 위기의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철강 1, 2위 관세 장벽 함께 넘자. 이미 예고된 바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동행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짚어드리면서 포스코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둘이서 땅땅땅땅 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될 걸로 거의 뭐 알고 있었잖아요. 국내 1위 철강업체는 어디입니까? 포스코. 2위는 현대제철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다가 건설할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합니다. 현대제철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포스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1, 2위 업체가 나란히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손을 맞지 않는 빅딜, 세계적으로도 없던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고, 한때 앙숙이에요. 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 둘이. 근데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다. 트럼프 2기가 이미 철강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매겨갖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수년째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국내 철강업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적 해석으로 나오고, 번외의 얘기지만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동국제강에다 좀 넘기면서 재편을 하고 해외 사업과 지금 자동차 철강이나 이런 전기로 이런 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려는 모습들도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31조 원.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정의선 회장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또 따봉을 받고 막 그랬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철강 투자도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철강을 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 8조 5천억. 그 절반은 외부 차입입니다. 절반은 본인들이 이제 계열사들이랑 해갖고 충당을 하고요. 유력 후보가 어디였어요? 뭐 다른 회사들도 있었는데 포스코 그룹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확정이 된 거죠. 당시에는 생산량 중에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고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상된 빅들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는 국내 라이벌 기업이 해외에서 손을 잡은 어떤 사례? 첫 번째 사례. 미국의 관세 폭탄을 돌파할 방법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은 현지 생산인데 이거를 나 홀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인 겁니다. 이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도 그렇고 규모의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은 투자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선빵을 맞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는데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현대제철이 나가는데 지분 투자가 돼?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면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협력으로 현대제철은 투자를 좀 분담을 할 수 있겠죠. 부담을 좀 이제 분산시킨 거죠. 분담한 거죠. 포스코는 뭐예요? 미국에다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포스코는 10년 동안 보호무역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북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왜냐면은 여기 쿼터제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한 방에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25%의 관세를 지금 이거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알루미늄이랑 철강이랑 지금 자동차는 25%의 품목별 관세예요. 그 상호 관세가 아니고요. 그 맞게 되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잖아요. 그 관세가 붙어서 나가려면 마진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럼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전격 합의가 그런 의미에서 된 겁니다. 양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포스코 측은 10년 전에 검토했던 게 엘레바마의 열연 냉연 공장 설립 프로젝트인데 그 높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접었었어요. 얼마 전까지 미국 철강사에 대한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 설립까지도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현대제철이 딱 나간다 그러니까 선수 뺏긴 건 괜찮다. 같이 하자. 우회 진출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 방향성을 잡은 거고요. 현대제철은 이거 뭐 1위고 우리하고 사이도 그동안 안 좋았고 앙숙기였던 적도 있지만 철강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아는 기업이었고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통할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에서 1, 2위가 해갖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갖고 최고의 우군이다. 그리고 돈. 현금성 자산이 현대제철이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은데 포홀은 지금 유보자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뭐 또 다 6조 8천억 중에서 뭐 4조를 다 때려박는다 이런 방식은 안 쓰겠지만 어쨌든 간에 포스코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는 거고요. 시너지가 그럼 어디서 될까?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철강 분야. 현대차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이제 전기로 일관 제철소인데 이 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을 통해서 사업 당사자가 이제 현대제철이잖아요. 재원 마련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돈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야 돈 이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였고요. 포스코는 미국과 멕시코 지역의 자동차 강판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는데 여기서 활용할 철강제의 확보가 쉬워지고 관세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동 비용도 적게 되고 현지에서 조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세 안 내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차량용 강판 가공 공장이나 자동차 강판 생산 시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양산은 주로 현대차 그룹 산하의 현대차, 기아 생산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 거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만 좀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확장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근처에는 당연히 뭐 다른 공장들도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GM이 루이지애나 조지아, 텍사스에다 공장 두고 있고 닛산이 미시시피,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혼다가 엘레베마 공장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쿼터제도 사라지고 이거 받으면 이제 성능도 좋으니까 각 사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변화를 브랜드의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업체 다변화를 시킬 수 있다. 납품처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동차 강판 품질은 좋습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걸로. 그래서 현재 지어지는 전기로를 통해서 생산된 차 강판을 글로벌 메이커,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글로벌 메이커에다가 진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지금은 기대입니다. 지금은 기대.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쿼터제는 뭐냐면은 이 일정 물량만 너희들 무관세고 이 일정 물량이 넘어간 관세가 붙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 멕시코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현지 조달이니까. 실제 미국 철강은 뭐 철옹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카르텔이 심한가 봐요. 해외 업체 진출을 못 막고 쿼터제까지 만드니까 오히려 수출이 어렵고 또 이제 반정핀 막 제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투자를 장려를 한 거잖아요. 그때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쿼터제 등을 통해서 미국 철강 업체들의 그 반덤핑이나 갑질을 조금 이제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 철강 업체들이 내수로 시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갑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덤픽법을 통한 판매 규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같이 만들어서 하면은 현지에서 이제 경쟁자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철강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룹 대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제철이 만들고 있는 전기로를 같이 만드는 포스코 철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스코 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협력을 우리나라 재계의 3위와 5위가 협력을 한다. 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철강이랑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 게 미래 전기차 EV인데 EV에는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소재에 대해서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포스코 그룹이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서로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런 협력을 2차 전지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뭐예요? 전동화가 숙제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북미에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물량들이 캐즘이 끝나고 나고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재가 필요한 건데 이 소재를 협업을 통해 갖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품질도 좋다. 그러면은 뭐 이 더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양극재, 음극재, 리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FEOC에 견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비중국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건 언제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팩트고 가능성인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파트너사로는 최고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탑3의 완성차 메이커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미러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사 모두 대규모 투자 계획, 글로벌 투자, 특히 미국 시장 진출, 숙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빅딜로 그룹사끼리 가는 그런 의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 장기적인 안정적인 공급을 서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관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제철은 120만 대 이상의 생산 체제를 갖추는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용 강판을 관세 없이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고요. 포스코도 현지 생산을 하게 되니까 고객사가 이 GM 포드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강판을 만들 수 있는 아까 전에 혼다도 있고, 그다음 완성차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납품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쿼터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자연스럽게 타개가 될 수 있고, 향후 쿼터 설정이 더 타이트하게 된다,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2차 전지 협업을 통해 갖고 상호 해결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그룹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분 투자가 성사가 됐다라는 거니까 두 회사의 협업 분야가 이제 향후에 두 회사의 협업 분야가 뭐예요? 미래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현대차의 맞춤형 배터리 설계에 포스코 퓨처엠이 협력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외로 지난번에 기사 해석하는 방법, 이번에도 이거 딱 맞았잖아요. 포스코 그룹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포스코 그룹은 현대제철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 시점에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다 된 것 같은데 또 꼭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자, 언론기사 읽는 방법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자, 확정된 바 없다. 다각도로 검토는 마무리되었는데 확정되었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 확정된 바는 없다. 뭐라고요? 다각도로 검토는 마무리가 됐는데 확정됐다고 말하기 참 애매합니다. 아,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아닐 확률이 높고요. 답변 드릴 내용 없다. 제가 아는 건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제가 지금 부장이거든요. 제가 상무거든요. 요 입장에선 제가 이거를 그룹사 일은 절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답변 드릴 내용이 제가 없습니다. 혹은 그룹사 내에서 지금 아는 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엠바고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주가를 어떤 분들이 항상 이제 여쭤보시니까 드리는 이야기는, 이 빅딜이 주가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려면 관세를 피하는 게 직접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수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투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금 이제 직구 하려면 2028년, 2029년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때 가가지고 기대감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현지 효과를 그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당장은 뭐냐면 품목별 관세가 붙어있는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등이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지금 협상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요 재료도 좋은 재료지만 크게 주가 변동성을 가져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고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업종들,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종, 철강 업종, 얘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트리거가 없고 선순환이 붙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사라지고 트리거가 붙어주면 진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하방은 전반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추가 하락이 없다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주면은 지금 제거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적 그리고 관세 이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